안녕하세요. hen예글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올리게 돼서 기분 좋네요. 제가 오늘 주제는 국가가 왜 국민을 보살펴야 되는가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너무 고생 많고 아프고 힘들죠. 근데요, 자신을 버리고 자존감이 상실해서 의욕 또한 상실돼서 방구석에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만은 밖으로 좀 시설을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세요. 그 길이 비록 아프고 쓰레기 더미를 걷는 느낌이어도 걸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가끔 어른들은 기회가 많았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부 그런 것도 맞는데요, 돌이켜보면은 참 뭐랄까 부와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자존감이 상실되겠죠. 지금 세대는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부의 격차가, 빈곤에. 그래서 비록 그걸 헤쳐나가기 힘들지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험난하고 힘들어서 나가기가,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다 보면 들판도 나오고 꽃길도 나오고 산길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낭떠러리길도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게 인생 아닐까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가끔 불만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건 100번 이해하고, 참 젊은이들의 사고에 맞춰서, 머리에 맞춰서, 가슴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죠.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격차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가 기회가 많다는 것도 물론 일부 말은 맞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또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세대는 음과 양이 있어요. 우리 시대요, 정말 빈곤의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거기라. 그게 세상의 길이 좁으니까 거기가 다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만 다한 거죠. 왜 그냥 그때 당시는 거의 50%가 깽거리 좀 먹고 풀 뜯어 먹고 그랬어. 깽거리가 뭐냐면 바닷가에 나가면 이끼, 그거 긁어다 죽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누군가가 기회를 준다는 건 뭡니까? 직업을 주고, 사채라도 그 비싼 100만 원 빌리면 2부 이자, 뭐 옛날에는 달러 이자도 있고 5부 이자도 있어요. 근데요, 제일 싼 게 2부 이자예요. 100만 원 빌리면은 20만 원 월. 그 이자만 빌려줘도 항송했어요. 당신 복 받으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뒤로 자빠지면 코가 깨진다 그러죠. 뒤로 자빴는데 코가 깨져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이런 사람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땅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깽거리 푹죽을 뜯어먹던 그 보리쌀 몇 개 얹어서 그런 시절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사력, 죽을 사자를 다해서 뛰었던 거예요. 왜? 미래 세대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 가난의 형벌을,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밑으로는 자식, 옆으로는 형제, 위로는 부모 모시고 너무 힘들게 살았죠. 우리 60대, 70대, 80대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비록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건진 게 뭡니까? 자식들을 3명 이상 낳았잖아요. 물론 한두 명 낳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잡아서 3명은 낳았어요. 자, 왜 그들이 충성을 했냐, 국가에. 당신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나락을 떨어졌지만 자식 3 이상을 길렀잖아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내 후손을 3명이나 거렸다는 거야. 왜? 당신들은 애국자입니다. 자, 큰애 1명은 국가에 충성하고, 그중 또 1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3번째 자식은 자신을 살찌우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꼭 두 부부 사이에서는 3명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2명 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본전이죠. 두 부부가 둘 낳았으니까. 한 사람은 국가에, 한 사람은 자신에. 근데 부모를 누가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세금이 없는 거예요. 2명 낳으면. 자신과 국가만 있지. 자, 1명 난 사람 뭡니까? 국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오로지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3명을 이상을 낳았기 때문에 국가에 자신의 내 노인들, 위로 노인들, 부모들 그 섬김을 다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침 안 들다고 나는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 세대는요, 쉽게 해서 우물에서 하늘 쳐다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드니까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협동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이렇게 다 없습니다. 다 보여. 양좌우 이렇게 돼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세상에서 위를 보고 가자니 내가 그걸 감히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게 자꾸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골방신세가 되는 거예요. 골방신세란 건 옛날로 따지면 70, 80대, 60대 이상이 다 골방생활 했죠. 젊은 노인네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20대, 10대.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가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 가난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은 게, 이제는 국가가요, 정말 환경을 조성해서 그 젊은이들을 밖으로 끌어들이고 밖으로 나오게 해야죠. 그리고 1번, 2번, 3번 실패를 거듭할수록 기회는 줘야 됩니다. 왜? 실패자의 그 경험으로 이 땅을 이렇게 부강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지 마세요. 신용불량자라고 낙인 찍지 마세요. 정말 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은요, 젊은 세대들 철 모르게 썼다가, 아니면 사업하다가 실패했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그 자금을 썼는데 그걸 사회에 나와서 못 갚았어요. 그런다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평생의 짐을, 무거운 사회에 그 큰 짐을 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국가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젊은이들한테 그 굴레의 아픔을 벗게 해줘야 돼요. 우리 시대는 한번 짊어지면은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신용불량자의 그 테두리에서. 사채를 쓰면 사채를 낳고 사채를 낳고, 그래 아무리 아이템 좋고 노력을 해도 결론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픈 세대를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제일 우선 문제가 뭡니까? 힘을 준다는 거, 굴레를 벗겨준다는 거. 어떤 이들은 그래요. 빚 갚은 자들은 손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내가 그게 답답한 얘기가 있어요. 얻어먹는 게 좋습니까? 내가 빌린 돈을 정당하게 누구나 다 갚고 싶어 해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여건이 안 돼서 못 갚은 거지, 안 갚고 싶어서 못 갚은 게 아닙니다. 부대기 무서워서 장 못 땄습니까? 초상간 한두 번이 있겠죠. 10%는 있겠죠. 안 갚은, 고의로 안 갚은 사람도. 그런다고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금 태워버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불량자들은 국가가 굴레를 탕감을 해주고 파산을 해주고 다시 신용을 회복하게 해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템이 많이 있으면 못합니까? 쩐이 없는데요. 자, 공산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공산국가는요, 배분이 아닙니다. 자기 기득권만 잘 살고 국민들은 내몰라라 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는요, 내가 잘 살면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금 내고 그걸 돌리고 서민으로 갈 수 있게끔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 그게 민주주의예요. 잘못들 알고 있는데요, 공산국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 없이 니들하고 똑같이 분배한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공산당은 자기 기득권만 잘 살고 밑에는 등한시하는 거. 민주주의는 뭡니까? 기득권이 돈이 많으면 그걸 분배하려고 책임지는 거, 즉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 복지의 혜택을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혜택을 부여하는 거. 실패자를 규제하고 같이 어깨동무해 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요, 60대, 70대, 80대 아프고 힘든 사람들 많죠. 그렇게 길을 쓰고 했는데도 정말 혼자 초라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는요, 그 후진국에서 10대 강국으로 만든 우리 세대들, 이제 국가가 그들한테 복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왜 국가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꿈도 안 꿨던 복지 혜택이 작년에 올해 이렇게 서민들 복지 혜택을 줬잖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가진 자들 1억, 없는 자 10만 원, 비례하는 겁니다. 비례. 그 가치로 형성을 따지면요, 10만 원이 더 큽니다.
가진 자들 10억보다 없는 자의 10만 원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그게 복지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사회에 환한 데서 그게 돌고 도는 바닥경제 원리거든. 당연히 국가가 이제 정말 힘들게 싸우는데도 아픈 사람들, 정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육체가 아픈 사람들, 국가가 돌봐야죠. 잘하고 있어요. 이 국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 세계 10등 부국으로 만든 지축들이 됐잖아요. 기둥이 됐잖아요. 디딤돌이 됐잖아요. 그게 보상이 뭡니까? 복지입니다. 복지. 우리 젊은이들이요,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워요.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미리 자신을 꺾인 거예요. 우리 때도 기회가 있다면서 굉장히 없었어요. 하루 종일이랴 지금으로 따지면 쌀 한 말 정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무보수로 일을 해서 기업을 살게 만들어서 결론은 그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것을 국가가 부해지니까 그게 또 국민이 예?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간접세가 많이 붙어서 자꾸 나라가 살찐 거예요. 이렇게 모든 복지 정책은요 3, 4년이면 다시 국가에 환원되는 겁니다. 세금이 이렇게. 인간으로 따지면 나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한테 뭘 해주면 용기를 갖고 자존감을 살릴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신용불량자를 제거해주고 그 빈곤의 마음을 뭔가 채워줘야죠. 그러면 우리 기생세대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마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밖으로 같이 동행하려고 해야죠.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힘든 환경에도 3명 이상 자식 낳고 국가와 어른과 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낳았던 거예요. 나만 보면은 안 낳아도 돼요. 나만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전에는 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90% 이상. 옛날에도 물론 기득권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쳐다보지 않았어요. 반에 70명, 75명, 65명 된 반 직원 중에 10명 정도는 잘 살았죠. 그들을 안 쳐다봤어요. 내 중심으로 더 나은 자를 쳐다보고 같이 동행했어요. 같이 협동했어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외로울 거예요. 차이가, 빈곤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말할 친구조차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독이란 건 나도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6번을 실패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되고 많은 것을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존감을. 제가 지금 한 4년 동안 여행 다니고 자신을 내려놓고 4년은 골방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건강은 아주 나빠지고 혈압이 180, 200까지 올라갔죠.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저기 저 세상 갔을 거예요. 그게 노력한 대가입니다. 아, 내가 4분 실패해서도 그래도 이 국가는 이만큼 부강하게 해놨구나. 이 마음이 한편은 뿌듯해요. 나는 괜찮아. 앞으로 미래가 창창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말 국가는 기회를 주세요. 최고 먼저가 신용불량자. 그거 가진 자들은요, 세금 낼 여유가 있었던 분들은 여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찌들려도 세금을 냈던 성실한 분들. 정말 내고 싶어서 내고 싶었는데도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못 낸 낙오자들. 이 신용불량자. 10명, 100명 중에 10명을 쳐다보지 말고 90명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고의적으로 안 낸 10명 때문에 촉가상간 태우는 일 없이 가진 자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라고. 만약에 나였다면 상대방을 입장하고 바꿔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불평불만이 적어집니다. 자, 베푼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아요? 제가 왜 여기 동생이 산 땅에다가 열심히 농사를 짓냐면요, 나는 국가에서 나를 그래도 최대 생계비로 살 수 있게끔 해주니까 나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읽어서 수박, 참외 뭐 이런 거, 호박 같은 거 심어서 오시는 분한테 그냥 드려요. 지금 보신 구독자분도요, 언제든지 오신다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딸 날짜를 계산해서 다 예약을 해 놓을게요. 한 8월 초면은 많이 땁니다. 한 50명 정도는 10kg 이상씩 가져갈 수 있어요. 아주 노지가 맛있어요. 참외는 여름에는요, 하우스 참외는 맛이 없어요. 맹탕입니다. 노지 참외는요, 정말 화삭화삭하면서 육질감이 끝내줘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한 년마다 아예 미안해서 아예 가져간 분들이 돈 갖고 온 분도 있어요. 그럼 난 될 수 있으면 안 받아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자기는 돈 주고 사 먹을 여유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왔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농약값이라도 하려고 받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나눔이란 것은요, 정말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지만 세금을 냈은 사람들, 빚을 갚은 사람들, 당신들은 이 신용 불량자 된 사람들 도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베풀었다고. 당신이 세금으로, 당신이 낸 돈으로 저 사람들의 신용을 풀어줬다. 이 매장되는 젊은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일 하십니까? 얼마나 부러웠던 일을 하십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오직 하면은 신용불량자가 됐을까? 이렇게 하시면
이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을 기회를 주려고, 그들은 돈은 없지만 이 머리는 있고 튼튼한 육체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있고. 이 없는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는요, 오로지 이 머리, 심장이 뛰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부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대 분들하고 밑으로 10년, 위로 10년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든 일.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나이 먹었다고 우파가 많다고 불평하시는데요, 조금 그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유신 정권 때 박정희가 20년을 이상 정치를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도 죽였고 독재도 심했어요. 근데요, 그때 시절에는요, 약간의 강압이 필요를 했어요. 그래야 추진할 동력이 생겼어요. 그래야 나라가 어떻게든 꿈틀거려서 솟구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독재가 나쁘고 독재가 너무 싫어도 가난보다는, 가난의 큰 형벌보다는 독재라는 형벌이 좀 적으니까 참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적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세뇌 교육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왜? 한 번 세뇌를 바뀌면요, 이게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 교육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가스라이팅, 세뇌 교육. 그래서 그 교육이 엄청나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민주주의를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공산국가 첫 번째 딱 요인은요, 공산국가는 기득권만 먹고 사는 거예요. 베풀 줄을 몰라, 백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는 뭡니까? 기득권이 벌어진 것을 쪼개서 나눠서 분배시키는 거. 즉 말해서 복지죠. 그걸 노력한 게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나 공산국가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먹고 사고 자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우선 그거거든요. 민주주의, 정의를 딱 내린다면, 내가 살아온 민주주의는 뭐 이렇게 골방 나이 때껏 먹은 사람이 그래 한번 넋두리 한번 해봤어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또 노인들한테 유료의 말과 젊은이들한테 약간이라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젊은이들은요, 그 아까운 기회 스스로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사람은 움츠러면 움츠럴수록 못 빠져나가요.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지독한 년념이냐면 15, 6부터 집 짓고 팔았죠. 생선 뺐다고 금강물에 다 버리고 오염시킨 걸 다 건져다가 삶아서 말려서 어분 사료를 만들었죠.
섬에 자원이 없는 그 섬에 처박혀 있는 고물을 방학 되면 싹 걷어던 겨울방이든 여름방이든 걷어다가 고물상 엄청나게 부자 만들고 부모가 물려준 빚을 다 갚았어요. 이 일이요. 쉽게 해서 생선 미약가로 하나 이빨 실으면 300kg가 넘습니다. 전혀 생선 뺐다고. 자, 앞으로 밀고 또 300kg 뒤 미약가는 허리에 묶어 앞뒤로 끌고 당기면서 밀고 100m 이상을 운송했던 거예요. 혼자서. 밤에 삶아서 그 공터에다가 말리고 비가 오면 그걸 다 다시 오므려서 갓바로 덮고. 저는 학교 다닐 때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가까이 안 왔어요. 학교를 야간 학교 가려면 썩은 내가 나니까 몸에서. 아무리 시켜도요, 생선 비리고 썩은 내가요 몸에 진동을 합니다. 내 주인은요 사춘기가 없었어요. 정말 사춘기가 없었어요. 내 주인은 말 그대로 이성 친구랑 하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세 가지를 다 성공을 시키면서 부모, 이렇게 얘들 7남매, 우리 형제 7남매, 어머니 한 분 계신 분,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가족이, 그 가족 중에 올바르게 커주거든요. 성장해 주거든요. 우리 조금만요, 골방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좀 이해하고 포옹하고 안 나오면 업어서라도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우리 주위에 잘 보시고, 또 국가가 좀 제발 이 젊은이들을 살려주세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다른 시설, 분권자재 뭐 공원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내 주위에 정말 자신을 포기하고 자존감이 상실된 젊은이들이 있는가 없는가 봐갖고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권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화이팅! 나는 여러분들이 좋아. 정말 자랑스러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짊어질 짐이 너무 무겁지만은 그래도 인생은 짊어지고 갈 맛이 나는 거예요. 짊어지고 갔을 때 힘든 것도 있지만 짐을 내렸을 때 그 개운함, 힘들었을 때 불어오는 바람 그렇게 시원하잖아요. 우리 한번 용기 한번 가져봅시다. 정말 쉽진 않아요. 근데 첫발 디디는 것이 힘들지만요, 디디면 나가야 돼요. 안녕, 현 예글합니다. 두서 없는 말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 노래는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내가 또 여러분들 찾아가려고 노래 연습하는 중이거든요. 안녕.